염씨 삼형제 중 기정과 창희는 말이 가장 많고 미정은 말이 적은 편이고 아버지 염재호 씨는 말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와 가장 닮은 사람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초반에 현아가 미정에게 나는 네가 말로 사람을 홀리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서 좋아.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해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어머니가 구씨에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미정을 제일 마음에 들어 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 너무 많은데 적절히 걸러내질 못해서 말로 인한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선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듯 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처음 태훈의 옆자리에 앉았던 술자리에서도 말실수로 태훈과 그의 딸에게 상처를 주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50대 나이를 비하하면서 옆자리에 있던 50대 여성들에게도 신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동생 미정이 전 남친에게 돈을 뜯긴 것을 혼낼 때 염재호 씨는 자기 가족한테 뜯기기라도 했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염재호 씨라고 부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가족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창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언제 이 집구석 의지한 적 있어? 라고 말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움찔하는 장면은 표정으로만 스치고 지나가서 가족들이 아버지의 감정에 무관심한 것이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끝으로 가면서 창희와 기정도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정은 스스로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해도 잘 살았을 거라고 말했듯이 보수적인 결혼관에 순응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기정의 이름을 이미 기자에 정할 정자로 본다면 이미 정해진 기존의 결혼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정의 미자를 아직 미자로 본다면 미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연애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라마 마지막에 아버지 염재호가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결혼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정해진 결혼제도라는 기정의 상태가 아니라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미정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의 결혼과 가족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기정은 처음에 자기가 소개받은 남자가 애 딸린 이혼남이라고 불평했지만 정작 애 딸린 이혼남인 태훈에게 마음이 끌리고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말한 애 딸린 이혼남이라는 말이 딸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말을 들은 태훈의 누나에게도 트집이 잡혀서 이러한 가족들의 반대가 기정과 태훈의 결혼에 걸림돌이 됩니다. 결혼은 당사자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다른 가족들로 인해 본인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려 노력하고 낮추고 들어가는데도 오히려 죄인이 되는 듯한 억울한 기분.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태훈을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에 미정은 태훈과 헤어질 생각도 해보지만 헤어진다고 행복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태훈의 결론은 애가 커서 20살이 될 때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결혼 관습을 따르기를 원한 기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의 상태로 50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태훈은 세상에 아이들이 나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도 않으므로 둘의 사랑은 기정이 꿈꾸는 결혼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초반에 서울과 경기도를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로 비유한 대사가 나오는데 계란빵은
노른자와 흰자를 합쳐서 한데 뭉쳐서 만든 빵으로 이쪽과 저쪽의 결합을 상징하고 남녀의 결합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기정이 계란빵을 좋아한다는 것은 기정이 결혼을 원한다는 상징입니다. 태훈이 기정에게 계란빵과 함께 전해준 장미꽃이 줄기에서 떨어진 것을 기정이 받아서 간장 종지에 물을 담아 놓고 넣어둡니다. 태훈은 본래 온전한 줄기에 달린 장미꽃을 선물하고 싶었을 것이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꽃이 떨어진 줄기만 전해지게 됩니다. 이는 태훈의 의도와 달리 두 사람의 애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문제는 태훈의 딸과 누나가 기정을 싫어해서 오는 것이겠죠. 원래 장미꽃이 시들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는 자식을 상징합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장미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단지 애인으로서의 역할에 끝나는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란빵은 남녀의 만남,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꽃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꽃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기정은 남편이 조선시대 때처럼 참수를 당해 죽으면 그 목을 두 손으로 받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목이 떨어진 장미를 받아냈다고 말한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태훈이 장미를 전해주면서 자기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꽃이 떨어진 채로 줄기만 전달된 것은 태훈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태훈의 속마음이 말로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성에게 선물하는 장미의 핵심은 꽃이지 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이 잘린 것은 목소리를 내는 목이 잘린 것이고 이는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앞서 태훈은 기정이 임신한 줄 알았다가 임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말을 해서 기정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훈은 나중에 기정에게 임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러한 상황이 태훈의 마음이 제대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를 낳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행히 기정이 떨어진 장미를 주어서 간장 종지에 담아둔 것은 오해를 낳은 태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기정의 노력을 암시합니다. 결국 장미는 임신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태훈의 말 뜻을 기정이 오해했다가 다시 이해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낳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목이 잘린 장미는 자식이 없는 사랑과 마음속의 말의 전달의 실패라는 두 가지 상징 의미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정이 장미의 목을 담아놓은 그릇을 간장 종지로 한 것은 그러한 오해의 상황에서 태훈의 본심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 내린 자신의 속좁음을 자책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자식을 바라는 마음이 깨진 것은 큰 상처이기도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기정에게 장미를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태훈은 외투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는 기정의 문자를 받고 외투 단추를 풀었다가 다시 채우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단추를 잘못 채웁니다. 보통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고 표현하듯이 기정과 태훈의 만남은 기정의 말실수로 인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맨 아래 첫 단추인 기정이라는 단추가 태훈의 가족이라는 단추구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기정의 말실수는 태훈의 딸과 누나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가져다 대던 핑곗거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실수가 아니었어도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을 수 있습니다. 기정이 외투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기정이 여전히 태훈과의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태훈이 단추를 풀었다 다시 여몄지만 마지막 단추구멍은 여전히 빈 상태로 어긋나 있을 뿐입니다. 이는 기정의 노력만으로는 그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단추는 가족 간의 관계를 떠나서
순전히 기정과 태온과의 관계로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정의 말실수로 태온이 기분이 상했지만 나중에 태온이 임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한 말은 사실 기정이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오해할 만한 태온의 말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실수와 오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외투의 단추가 또다시 잘못 치워진 것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태온은 기정이 태온과의 결혼을 10년을 더 미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현대사회의 결혼의 의미를 짚어보고 무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염재호 씨의 말처럼 혼자 살 수 있으면 반드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상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존의 결합 방식에서 벗어나서 핵가족도 아닌 무가족의 영역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나 그에 대한 대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미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기정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고모한테 보증을 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비판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들이 해변을 걸리면서 생각해보니 자기도 형제들이 어려우면 돈을 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모에 대해 애정이 없어서 아버지가 돈을 떼인 것에 화를 냈듯이 자기 자식들도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애정이 없으니 똑같이 화를 낼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미 한 세대나 한 가족만 넘어가도 애정이 없는 가족인 경우가 많고 조부모와 사촌 고모들에 대해 부모와 자식이 같은 애정이나 관점을 공유하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기정 본인도 태온의 딸과 누나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면서 정작 본인도 자신의 고모를 원망하고 고모가 아버지에게 반찬을 싸주는 것까지 싫어합니다. 태온 딸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태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태온의 딸이 받아들이지 못하듯 기정이 고모를 싫어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기정도 태온의 딸처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기정의 아버지가 돈을 떼인 상황과 자신이 노력을 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태온 가족과의 관계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정이 나중에 말했듯이 아버지는 고모에게 애정이 있고 본인은 애정이 없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온의 딸이 기정에게 애정이 없듯이 기정도 자신의 고모에게 애정이 없지만 아버지는 고모에게 애정이 있는 것이 근본 문제인 것이고 돈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정은 태온에게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남자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들인 창희도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깨닫고 바닷가에서 아버지에게 애정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독 말이 많았던 창희와 기정은 말이 없던 미정보다 뒤늦게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창희와 기정이 고모가 자기 집안의 빌런이라고 말을 할 때 미정은 무섭다. 나도 언젠간 고모가 될 텐데 라고 말한 대목은 미정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는 고모에게 떼인 돈을 미정은 전남친에게 떼이고 이러한 아버지의 상황을 더 일찍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닌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이라는 방식을 원한 것이고 그러한 방식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부드러운 제안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먼저 성스러운 영역까지 도달한 인물은 바로 미정이지만 미정의 경우는 현실과 동떨어질 정도로 지나치게 이상적인 성스러움을 추구한 것이 문제였고 구씨가 떠나고 혼자 남은 뒤로는 그러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폭력도 쓰고 악착같이 돈도 받아내려 하다가 다시 구씨를 만나면서부터 다시 안정이 되고 기존의 극단적인 속세를 벗어난 방식보다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러한 종교적인 성찰을 종교인이나 성자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미정처럼 극단적인 종교적 세계로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간 인물은 창희이고, 처음엔 구씨의 도움을 절실하게 원했으나 점차로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현실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미정이 구씨가 없는 현실에서 혼자서 신념을 지켜가기 어려웠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미정과 창희의 이러한 정신적인 신념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능력은 물질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창희가 한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정선배 아버지가 아니냐고 하면서 이익에 밟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원망했지만, 어느덧 창희도 아버지와 같은 삶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포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창희에게 애정한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한 번쯤은 자식 등이라도 두들겨 줄 법도 한데 그냥 말없이 옆으로 돌아서는 모습은 아버지의 가슴에 쌓인 할 수 없는 말들이 아직 많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침묵의 힘든 인생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아마도 이는 태훈이 더 이상 자식을 낳아서 이 힘든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